반갑습니다. 송주진입니다. 정치평론의 회의감을 느꼈다. 정치평론을 하지 않겠다. 은퇴 선언을 하셨던 유시민 전 이사장이 갑자기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MBC의 라디오 프로그램이죠. 김종배의 시선집중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최근 이제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그 KBS와 한동훈 검사장, 채널A 전 기자 사이에 검언 유착과 관련된 녹취록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입장은 간단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해당 내용에 대해서 깊게 관여가 되어 있는 것 같다. 이게 유시민 이사장의 이야기입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왜 하필이면 지금 시점에 이런 이야기를 꺼낼까? 은퇴 선언을 하셨던 분이 왜 하필이면 지금 시점에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꺼낼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은 간단합니다. 급하셨겠죠. 얼마나 급하시겠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자기가 지금 실질적으로 이 판을 깔아놨던 장본인 아닙니까? 검찰에 대해서 그렇게 근거 없는 이야기를 쏟아내고 그리고 여론 조작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나 지금 프레임을 키워놨던 장본인이 유시민 전 이사장인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대로 밝혀진 게 있습니까? 사실로 밝혀진 게 제대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제 생각에 타이밍을 조금 잘못 잡으신 것 같아요. 지금 조국 전 장관이 벼르고 있지 않습니까? 의혹을 제시하는 것조차도 사실적 주장이다 라고 하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이제 계정까지 막 새로 만들어가지고 허위 사실에 대한 제보를 받겠다, 유튜브 방송이나 기사에 대해서 제보를 받겠다라고 계정까지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유시민 전 이사장이 등장을 한다? 무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이전까지 유 전 이사장이 했던 그 이야기들, 검찰을 상대로 해서 음모론 쪽으로 펼쳤던 그 이야기들, 그 실체를 보게 된다면은 정작 고소를 당해야 되고 정작 법적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굽니까? 유 전 이사장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타이밍을 조금 잘못 고르셨다. 오늘 저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정치평론을 은퇴하겠다라고 선언했었던 유시민 전 이사장이 갑자기 등장을 했습니다. MBC 라디오 프로그램인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것인데요. 이날 나와서 했던 얘기의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언 유착에 윤석열 총장이 개입되어 있다라고 의심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까 전에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찰에 대해서 프레임을 짰던 장본인이 바로 유시민 전 이사장이다. 어떤 프레임을 짰습니까? 검찰은 있잖아 악마 같은 존재고 검찰은 있잖아 믿어서는 안 되는 존재인 것이고 검찰은 있잖아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돼. 이런 프레임을 짰던 장본인이 바로 유시민 전 이사장이었죠. 언제부터 이것이 제대로 시작이 됐었습니까?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옹호할 때부터. 그래서 이제 김경록 PB까지도 자신의 방송에다가 불러가지고 거의 일방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열렬하게 옹호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이렇게 대대적으로 광고까지도 했었습니다.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정경심 자산관리자 즉 김경록 PB가 나온다 이런 광고까지도 했었는데요. 자, 당시 방송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김경록 씨를 시켜서 PC를 반출해 증거인멸했다라고 의혹을 부풀려서 언론은 보도해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중에 재판이 열리게 되면 김경록 PB의 진술이라며 나온 언론 보도가 허위이고 왜곡이라는 사실이 밝혀질 것이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시간이 많이 흐른 뒤라 사람들은 가짜 보도를 사실로 알고 진실은 끝내 모르게 될 것이 걱정되어서 인터뷰 방송을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한마디로 해서 김경록 PB에 대한 언론의 보도 자체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곡되어 있고 과장되어 있다 이건데 왜 도대체 김경록 PB를 자신의 방송에 초대를 했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까먹을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진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결국에 가짜 언론에 의해 가지고 호도가 된 상태로 사람들이 까먹을까봐 지금 인터뷰를 하게 됐다. 이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제가 까먹지 않게 하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사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조국 일가 자산관리인 김경록 PB 첫 재판에서 어떻게 했죠?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선처로 호소했죠. 내용을 보시게 되니까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증거인립 범행이 인정된다라고 하더라도 PB라고 하는 피고인의 직업과 VIP 고객이라는 정교수의 지위 등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최소한의 형을 선고해달라 선처까지도 호소했습니다. 그렇게나 호언장담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언론의 보도 자체가 과장된 것이고 허위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하셨습니까? 자, 그리고 당시 이제 유시민 전 이사장이 언론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굉장히 좀 재미난 구도 한 가지가 있었는데 KBS와 JTBC를 상대로 해서도 굉장히 좀 대립각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유 이사장은 KBS가 김 씨와 인터뷰한 뒤 방송은 내보내지도 않고 관련 내용을 검찰에 흘렸다라면서 KBS와 검찰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었죠. 바로 저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검언 유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저 때부터 시작된 것이죠. KBS와 검찰이
공모하고 있다는 것이죠. 공모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검찰에 흘리기도 하고, 그리고 김경록 PB 이야기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지금 유시민 전 이사장이 이야기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JTBC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했죠. 유시민 씨가 알릴레오에서 김경록 씨가 JTBC에 보도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라는 것인데, 자, 방송을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손석희 사장님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김경록 씨가 JTBC를 인터뷰해보려고 접촉했다가 안 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 사정에 대해서 유시민 이사장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라고 질문하니까 자세히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JTBC를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손 사장님이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건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저 때도 지금 보게 되면은 김경록 PB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금 증언을 소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 입장에서는 저거 진실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암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식의 내용조차도 이번에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사실적 주장으로 해당이 돼가지고 처벌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지금 JTBC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죠. 보도국 기자 전원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 기자 누구도 김경록 씨에게 인터뷰 제안을 받은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수십 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김 씨가 거절했다라는 것이죠. 알릴레오 측은 유튜브 방송 전에 JTBC 누구에게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죠. 검언유착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을 만드는 것에 너무 몰두를 하다 보니까 현실을 바라보는 안목이 완전히 그냥 상실돼 버린 거 아닙니까? 사실관계를 따지고 언론인으로서 스스로도 자기가 언론이라고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스스로가 언론이라고 자부한다라고 한다면 사실관계를 따지고 객관적인 눈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데, 프레임을 만드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사실관계고 자시고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모든 것들을 지금 그 프레임에 맞춰 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이제 보도국 기자를 전체로 상대로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더라도 김경록 씨한테 요청을 받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고, 심지어는 뭡니까? 먼저 요청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 인터뷰를 좀 하자고. 근데 김경록 씨 측에서 거부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저는 굉장히 좀 의아한 게 뭐냐면은, 조국 전 장관이 지금 굉장히 벼르고 있는데, 조국 전 장관이 벼르면 벼를수록 위험해지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유 전 이사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문제성 기사, 유튜브, 댓글 고소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제보 전용 계정까지도 지금 공개를 했거든요. 많은 시민이 제 사건 관련 허위 가장 보도 자료를 학교 이메일로 보내주신다면서 별도 관리를 위해 계정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문제 있는 언론 기사, 유튜브 내용, 댓글 등 온라인 글을 발견하면은 위 계정으로 보내달라, 검토해 민사 형사 소송을 제기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자신을 상대로 해서 의혹을 제시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제기했던 기사를 상대로, 그리고 또 기자를 상대로, 그리고 또 유튜버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똑같은 자태를 지금 딱 들이대게 되면은 누구도 마찬가지로 처벌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유시민 전 이사장도 마찬가지로 처벌을 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월간 조선국 우중찬 기자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법적 조치가 되어 있는데, 정작 지금 법적 조치가 돼야 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굽니까? 유시민 전 이사장인 것입니다. 자, 이번에 MBC에 나와서도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지 보십시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분들 생각은 그런 것일 거다. 그리고 또 윤 총장도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인지 정도를 넘어서서 더 깊이 개입되어 있지 않나, 이런 의심도 한다, 이렇게 추정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날 방송에도 나오셔서 계속 해가지고 지금 추정을 하고 계시는데, 저런 식의 지금 추정, 의혹을 제시하는 거, 의심하는 거, 저것도 마찬가지로 조 전 장관의 입장에 비춰보게 된다면 무사하지 못하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조 전 장관의 사모펀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경향신문이 다음과 같은 기사를 냈었죠. 근데 해당 기사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경향신문은 근거 없이 악의적으로 가족의 투자가 불법적인 부분에 연계되어 있다라는 사실적 주장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실적 주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언론사가 단정적으로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문맥을 통해서, 맥락을 통해서 그렇다라고 일반 독자가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사실적 주장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 딱 이 기준에 비춰가지고 경향신문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한다면 정작 지금 법적 조치가 취해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유시민 전 이사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이랑 채널의 이전 기자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2월 5일 윤 총장이 서울 남부지검 신라진 수사팀의 검사를 보강했고, 쏟아지는 보도에 전부 내 이름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공룡뼈를 가지고 추측하는 거지만 뭐라는 겁니까? 검찰이 언론에 외주를 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녹취록을 지금 보게 되면은 한동훈 검사장은 유시민 전 이사장에 대해서 어때요? 한마디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시민 전 이사장한테 불리하게 지금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급하시겠죠. 너무나 마음이 급하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가지고 지금 막 의혹을 지금 쏟아내고 의심을 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좀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리고 계시면은 결과가 유 전 이사장한테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